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전기트럭, 펩시 싣고 달린다. 세미트럭 15대 납품. 테슬라가 대형 전기 상용차 세미트럭 15대를 올해 말까지 펩시에 공급키로 했다. 이번 거래는 펩시가 추진하는 유통 물류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펩시는 생산 현장에서 운용 중인 디젤차의 78%를 줄이고 친환경차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또 펩시는 올해 말까지 테슬라 세미트럭 15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펩시는 테슬라 세미트럭 외에도 캘리포니아 공장 내 인프라와 장비 등을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트랙터 60대와 박스트럭, 야드트럭 등을 모두 전동화 차량 또는 천연가스 차로 바꿀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펩시의 이번 발표를 통해 테슬라 세미트럭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분석한다. 테슬라 세미트럭은 1회 충전 후 최장 주행거리에 따라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판매 가격은 한화로 약 2억 원 선이다. 테슬라는 펩시를 비롯해 글로벌 대형 유통기업 월마트 등과도 세미트럭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초동 물량만 2,000대 수준이다. 제롬 길렌 테슬라 트럭 부문 사장은 세미트럭은 지난 수년간 테슬라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며 승용차 시장에서 그랬듯이 트럭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경쟁력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모델 Y 국내 고객 인도 임박. 4월부터 테슬라 모델 Y의 국내 인도 계획이 당초 예정대로 4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테슬라 코리아는 일부 모델 Y 고객들에게 보조금 수령을 위한 설문조사 양식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팅방 등을 통해 전했다. 테슬라 코리아가 보내는 보조금 설문조사는 차주들의 거주 지역과 원하는 차량 인도 시기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다. 보통 설문조사가 끝나면 평균 보름 정도 지나야 정확한 차량 인도 시기를 위한 테슬라 코리아와 오너 간 협의 및 안내 과정이 시작된다. 테슬라 코리아는 올 초에 모델 Y의 국내 인도 가능 시점을 2분기로 잡았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모델 Y는 예정대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고객 인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모델이 우선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테슬라 코리아는 모델 Y 스탠다드 고객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보냈는데 모델 Y 스탠다드 인도 가능 시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알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테슬라 미국 본사는 지난달 22일 모델 Y 스탠다드 트림의 주문을 중단했다. 국내 모델 Y 스탠다드 주문 시작 이후 열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짧은 주행거리 등이 가장 큰 이유다. 현재 테슬라 코리아는 모델 Y뿐만 아니라 2021년형의 모델 3의 고객 인도를 진행하고 있다. 4월 이후 모델 Y 인도가 시작되면 테슬라의 국내 월별 판매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오, 칩 부족으로 허페이 공장 5일간 생산 중단. 4월 위기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는 칩 부족으로 허페이 장화의 자동차 공장이 5일간 생산을 중단한다고 매일경제닷컴이 보도했다. 니오는 칩 부족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허페이 공장은 29일부터 5일간 생산을 중단한다며 장기적인 공급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의 생산량도 반도체 공급 제한의 영향을 받았고 올해 1분기 고객인 노수량은 기존에 예상한 2만 대에서 1만 9,500대로 낮췄다. 투자기관 연구자는 니오는 부족한 칩의 종류를 밝히지 않았지만 IT와 MCU 칩이 부족할 확률이 높다고 추정했다. 앞서 니오 리빈 창업자는 지난해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니오는 월간 1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췄지만 글로벌 칩 부족과 배터리 공급 제한 등으로 현재 생산 능력이 7,500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7월쯤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에 생산 능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오는 칩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한 첫 전기차 스타트업이다. 이외에도 포드, 상하이 GM, 도요타,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업체도 일부의 생산을 중단했다. 포드는 오하이오주의 상용차 공장의 생산을 중단했고 켄터키주 트럭 공장의 생산량을 감소시켰다. 상하이 GM과 도요타는 앞으로 몇 주간 북미의 공장의 생산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상하이 자동차 외용 부사장은 자동차 가전 등의 산업용 칩에 대한 수요 급증과 화재 등 문제로
치매 공급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동차 업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기아가 이번 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주말 특근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한국 GM은 3개월 연속 부평이 공장의 가동률을 절반만 유지하기로 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현대차가 4월부터는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기도 했다. 셧다운과 감산이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은 최대 100만 대, 피해액은 최대 6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일본 르네사스 공장의 화재가 당초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산 차질과 피해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각국에서 대만의 협조를 구한다고 해도 생산 라인 증설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한국에서도 협의체를 꾸려 생산량을 조절한다 해도 그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위기가 해소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로블록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대세는 메타버스, 로블록스 이코노미 눈길. 게임 유통 플랫폼 로블록스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453억 달러로 평가받았을까? 떨어지는 그래픽과 낮은 완성도. 과거 로블록스 내 게임에 대한 보편적 평가였다. 플랫폼 내 게임 대부분은 흔한 튜토리얼조차 없다. 특이점은 로블록스에서 유통되는 게임 대부분이 초등학생에 의해 직접 제작됐다는 것이다. 아바타로 구현된 개개인은 로블록스 내 마련된 가상 공간에서 별다른 기술 없이 게임을 만들고 이를 유통해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다. 현실판 네버랜드에 그쳤던 로블록스가 어른의 이목을 끌게 된 배경을 살펴봤다. 2006년 출범한 로블록스는 약 2천만 개 이상의 게임을 유통하는 플랫폼이다. 플랫폼을 구성한 모든 게임은 로블록스에서 제공한 개발 툴로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것이다. 게임 제작 과정은 흡사 레고놀이와 유사하다. 로블록스 내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로 구현된 개인은 3,500만 개의 개발 도구를 이용해 레고를 쌓듯 게임 스테이지를 만들어간다. 레스토랑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부터 애완동물 육성 게임까지 다양한 자신만의 게임을 제작할 수 있다. 게임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은 몇 주부터 몇 개월로 천차만별이지만 전문적인 기술이나 높은 컴퓨터 사양을 요구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다. 만들어진 게임 공간에서 게임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화를 하거나 이벤트를 열어 이용자 간 친목을 다지기도 한다. 로블록스가 단순히 게임 유통 플랫폼이 아닌 확장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공간으로도 평가받는 이유다. 이 가치 낮은 진입 장벽으로 로블록스는 2018년부터 총 이용자 수 8천만 명을 넘어서는 대중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주목받는 건 로블록스 이용자 대부분이 13세 미만이라는 것이다. 현실판 네버랜드라고 불리는 이유다. 회사가 2018년 13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로블록스 월 사용 시간은 총 5,150만 시간으로 집계돼 가장 길었다. 아이들의 놀이터에 불과했던 로블록스가 어른의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 메타버스와 연결지어 거론되면서다. 통상 가상의 세계에 구축된 현실이라는 의미로 쓰이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관련 사업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로블록스가 수많은 메타버스 중에서도 주목받은 이유는 현실 세계에 가장 가깝게 구현된 가상 세계이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로블록스 내에선 현실 세계와 같이 사회활동을 물론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가상화폐인 로벅스를 통해서다. 게임을 하며 로벅스를 획득한 이용자가 이를 다시 타인이 제작한 콘텐츠 이용해 소비하는 순환적 경제구조가 구축돼 있다. 특히 로벅스는 개발자 환전 프로그램을 통해 30% 비중으로 현금 환전도 가능하다. 미국 매체 CNBC에 따르면 지난해 1,200명 개발자가 로블록스 게임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평균 1만 달러였다. 이 중에서도 상위 300명은 1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업계 관계자는 메타버스에선 현실 세계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들이 중요하다. AR, VR과 블록체인 기술이 대표적이다라며 특히 국경을 초월하는 메타버스에선 암호화폐가 특정 화폐로 통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추후 가상세계엔 포트나이트와 로블록스 환율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팡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강남에선 배민도 제친 쿠팡이츠. 전일 전쟁 앞세운 한 번에 한 집만.
쿠팡이츠가 이른바 한 번에 한 집 배달을 내세운 단건 배달을 무기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배달업계의 단건 배달 경쟁이 격화됐다. 앞서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확보한 자금 약 5조 원 중 1조 원을 쿠팡이츠 등 풀필먼트에 투입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기존 선도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고민도 깊어졌다. 시장 조사업체 아이지웍스가 일 평균 4천만 모바일 기기의 20억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쿠팡이츠의 12월 일평균 사용자 수는 46만 235명으로 지난 1월 29,869억 명에 비해 약 15배 증가했다. 특히 각 사마다 시장 점유율을 따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계에선 강남 3구와 용산 등 배달이 많은 주요 지역에서 쿠팡이츠의 주문 수가 배달의 민족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라이더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커뮤니티에도 최근 쿠팡이츠의 주문이 배달의 민족보다 많은 것 같다는 글이 자주 게재되고 있다. 쿠팡이츠의 무서운 성장 속도는 서비스 가입업소 수를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약 10년 만에 전국 25만 업주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쿠팡이츠는 지난 2019년 6월 서비스 개시한 지 2년도 안 된 현재 12만 업주가 가입했다. 이들은 4달 중 기존에 서비스하지 않았던 강원도와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의 배달망도 갖추게 된다. 배달업계에선 쿠팡이츠의 빠른 성장 속도를 두고 쿠팡이츠의 한 번에 한 건 배달 전략이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배달의 민족의 경우 한 번에 3에서 5건을 묶음 배달하다 보니 배달 속도 상대적으로 느린데 속도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상 배달이 더 빠른 쿠팡이츠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례로 미국에서도 한 번에 한 건 배달 방식을 도입한 도어대시가 10여 년간 배달업계 1위였던 그럭퍼블을 누르고 단숨에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도어대시 역시 쿠팡이츠와 마찬가지로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 이 같은 전략을 도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단건 배달을 도입해 선발주자들을 밀어내는 방식도 비슷하다. 이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들은 월정액 광고 형태의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데 현재의 방식대로는 자금력을 앞세운 쿠팡이츠의 약진에 대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뉴욕 증시 상장과 더불어 수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한 쿠팡이 향후 공격적 마케팅으로 나설 경우 시장은 더 크게 흔들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